화면 공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당생물학회 회장이신 어호영 원장님으로부터 이 당 영양소에 대한 정보를 듣고 저의 의사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제 16년 차가 이제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명실공히하게 이제 자연통합의료라는 학문을 이제 새롭게 구축을 해서 기존 의학에서 난치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들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의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이제 10수년 동안 음 뭐 저희 전설 같은 임상 사례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게 지금 이제 이런 의료인으로서 정말 보람된 또 행복한 그런 이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바로 당생물학이라는 학문에 바탕을 둔 당 영양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6년 차인데 사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16년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날로 인제 의료 저희 인제 통합의료죠. 이 의료가 인제 발전을 해 가고 있고요. 더욱더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지금은 인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인제 많은 시행착오가 인제 줄어들고 정말 좋은 의료로 인제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생물학과 건강이라는 부제는 재미있는 탄수화물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질환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질환들은 대부분 "난치병이다.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질환들이 거의 다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기존 의학이 최근에 30-40년 동안 놀랍게 이제 발전을 해서 거의 거대 권력처럼 종교화되어 있다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 당뇨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 고지혈장을 평생 먹어야 된다? 저는 이제 이런 의료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고 왜 약이 우리가 부족해서 병이 오는 게 아닌데 왜 약을 평생 먹으라고 하는 의료를 해야만 하는지 저는 그 의문점에서부터 인제 제 의료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인제 갖고 있기 때문에 어 당당하게 당뇨약 끊을 수 있습니다. 평생 약 안 먹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알러지, 비염, 천식, 아토피 완치될 수 있습니다.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혈소판 감소증 완치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의료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암 환자들이 이렇게 오시게 되면 통계 몇 프로라고 하지만 저희는 이제 통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계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 99%가 낫지 않는다 해도 1%가 나한테 해당이 된다면 그는 100%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난치 환자들에게 저는 무조건 긍정, 100% 긍정 어 을 이제 선택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 의료 철학의 바탕에는 우리는 조건만 갖추어 주면 인체는 충분히 치유를 할 수 있다.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고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양인데 그 영양 중에서도 바로 당 영양소라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한테 아주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영양소라는 것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의학이 저는 부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현대의학은 놀랍게 발전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평균 수명이 이제 날로 늘어나는 것은 바로 이런 현대의학의 공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당장 어떤 위급한 질병의 상태에 있을 때 그 질병을 진단하고 약물이라든가 수술적 치료,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데는 기여를 하는데 이 환자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의료는 바로 어떤 증상에 대한 진단과 약물 증상에 대한 대증요법적인 치료뿐 아니라 질병이 생기게 된 근본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 환자는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탕에 바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오늘은 독소와 영양 불균형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점점 어 오염되어 가고 있고 우리는 독소로부터 계속 위협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그 위협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몸에 들어오는 독소를 해독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이제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서 제공이 되어져야만 하는 게 이제 현실인데 지금 우리가 먹는 먹거리에는 이렇게 이제 산업농에 의해서 뭐 이렇게 비닐하우스 재배를 한다든가 조기 수확을 한다든가 그리고 가공된 어떤 산업 식품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들의 영양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인제 90 년대 자료인데 이런 이제 분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먹는 먹거리가 무늬 아닌 먹거리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비타민, 미네랄 등이 이런 과일과 야채 속에 이제 부족하다라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고요. 적당한 그런 적절한 영양 공급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과도한 칼로리를 섭취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영양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어요. 비타민도 있고 미네랄도 있고 식물성 영양소도 있고 항산화제, 신선한 물과 운동, 맑은 공기, 식물성 호르몬, 아미노산, 저지방 식단, 지방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당 영양소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 영양소라는 것은 포도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생리 활성에 이용되는 당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전통 의학에서 당에 대한 어 규정은 에너지의 공급원으로서만 인식을 하고 있다면 지금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당생물학이라는 학문에서는 당은 우리의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담당을 하고 있는 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당생물학 또는 당과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영양소의 기본적인 개념은요. 우리 세포가 우리 몸에 60조 개 이상의 세포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포들이 한결같이 당사슬이라는 걸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사슬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이제 복합 다당체라고 한다면 그것을 잘게 잘게 나누어서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가장 작은 채소 단위가 바로 단당류예요. 그래서 이 단당류들이 모여져서 바로 당사슬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세포와 세포끼리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이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현미경이 발달을 하면서 세포의 모양이 이제 밝혀지게 되었어요. 과거에 세포막은 이렇게 매끄러운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했다면 세포막은 이렇게 방사질이라는 걸로 이제 덮여져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바로 8가지의 단당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갈락토스, 글루코스, 만노스, 퓨코스, 자일로스, 애너실 누라민산, 애너실 글루코자민, 애너실 갈락토자민이라고 하는
다소 이제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당류들이 바로 당사슬을 형성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우리 세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성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1996년도에 생화학 교과서에서 처음 인제 이게 거론이 되고 있어요. 로버트 머레이 박사라는 분이 인제 저자로 쓰여진 책에서 당단백 편에서 자연계 200여 개의 단당류가 존재를 하고 우리 인체에는 8가지 당이 단백의 당사슬에서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8가지의 단당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사슬이 하는 일을 보면은요. 첫 번째, 호르몬, 비타민, 미네랄 등이 이렇게 혈액 속에서 돌아다니게 되면 이것을 인지하고 수용하고 흡수하고 나르는 역할을 이 당사슬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독소나 바이러스, 세균 같은 외부에서 적군이 침입을 했을 때 이것을 인지하고 이거를 알아차려서 적군인 경우에는 이제 물리쳐서 우리가 면역을 이제 담당해 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세포와 세포끼리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포당 10만 개의 당사슬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3-4만 개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인제 그런 원인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먹는 먹거리를 통해서 영양소가 일단 공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어떤 독소들이 인제 함유된 그런 공격적인 그런 요소들에 의해서 이 당사슬이 인제 파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당사슬이 10,000개 이하로 떨어져 있거나 변형이 되어 있거나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포 간의 의사소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볼게요. 우리가 넘어져서 다쳐 가지고 피를 흘리게 되면 우리 인체는 내가 지시하지 않아도 피를 멈추고 백혈구가 와서 염증을 일으켜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적혈구가 와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내죠. 이것은 우리가 지시하지 않아도 우리 인체는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생명 현상이 이루어지도록 코드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잘게 분해를 해서 소화가 돼서 흡수가 되면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들이 적재적소에 가서 쓰이게 되는데, 이런 역할도 우리 인체가 스스로 코드화되어져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잘 스스로 해 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영양소가 대사가 되게 되면 노폐물이 생기게 되고 그것들은 신장 세포를 통해서 인제 배설이 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배설을 하고 어떤 것들은 배설하지 않고 이제 이런 역할도 코드화, 세포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군이 들어오면 이것도 코드화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래서 모든 우리 생물학적 과정, 수정에서 배 발생, 세포 증식, 신경세포의 발달, 호르몬의 활동 등 모든 생물학적 과정들이 서로 다른 당 구조를 가진 당 복합체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알파벳의 비유를 하게 되면요. 4가지의 부호가 있어서 알파벳을 형성을 하죠. 근데 여기서 1가지 부호가 없으면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되죠. 우리 인체도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8가지 단당류가 잘 구성이 돼야지만 되는데 여기서 1-2가지, 3가지 딱 하나만 빠져 있어도 대화가 원활해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암세포를 인식하고 인슐린 분비를 요구하고 바이러스, 박테리아, 독성 물질이나 호르몬을 인지할 때 이렇게 당 복합체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공급받지 못한다, 한 가지라도. 그렇게 되면 이게 언어 소통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이 되고 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도 우리가 공격을 받게 되고 호르몬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 이제 질병으로 인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열했던 많은 그 난치 질환들의 바탕에 저희가 인제 "당화의 결함이 있다." 이렇게 인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적혈구 표면의 당사슬이에요. 인제 영어로는 당사슬을 글리칸이라고 부르고 복합형을 이제 글라이코캘릭스라고 명명을 하고 있어요. 자, 혈액형은요. O형의 피를 보시면요. 이 스핑고신이라는 지질이 이제 세포막에 있고 여기에 인제 글루코즈, 갈락토즈, 에너실 갈락토자민, 갈락토스, 퓨코즈라는
5개의 단당류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 때 O형의 P가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A형의 P는요. O형의 P에 당 하나가 N아시드 갈락토사민이라는 당 하나가 붙어서 A형이 되고요. B형은 O형의 P에 갈락토스라는 당이 붙어서 B형의 P가 되는 거죠. 그러면 A, B형은 바로 N아시드 갈락토사민, 그다음에 갈락토스 이런 단당 2개가 붙어서 바로 이제 A, B형을 이제 형성을 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A형과 B형은 우리가 수혈을 했을 때 잘못하면 이제 치명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 뭐 하나 차이로? 바로 당 하나의 차이로. 그래서 당 하나가 하는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이 차트를 이제 꺼내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이 단당류들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인체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생리학적 활동들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제 뇌세포의 당사슬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장, 간, 폐장, 비장, 흉선의 당사슬의 형태가 이렇게 각각의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사슬은 세포의 얼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당 복합체가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단백질과 당사슬이 만나서 당단백, 그다음에 당사슬과 단백질이 만나서 단백다당체, 그다음에 지질과 당사슬이 만나서 당지질, 이렇게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어느 것도 당사슬이 결함이 생기게 되면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2012년도 국립과학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당사슬이 없으면 세포가 죽는다. 모든 질환이 당사슬과 관련이 된다. 세포와 병원군 상호작용 대부분이 당사슬과 관련이 된다. 암의 일반적인 특징과 원인과 진행에 연관된 것이 바로 당사슬이다. 단백질 치료는 당화가 되어야 효과적으로 기능을 한다. 백신은 당사슬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주요한 내용들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당사슬은 그러면 우리 인체에서 이것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하게 운동을 했거나 커피를 마셨거나 술, 담배, 노화가 되거나 탈수가 되거나 당질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거나 추위에 노출이 되거나 항암제 같은 약, 항암제뿐 아니라 이제 진통제나 이런 약물들에 의해서 이게 정상적인 당사슬이 이렇게 이제 파괴가 된다라는 것이죠. 8시간 만에 이렇게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당 영양소를 이제 이 당사슬이 손상된 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당 영양소를 이제 공급해 주게 되면요. 바로 이제 8시간 만에 이렇게 복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병에 걸린 환자들을 우리는 비유할 때 이렇게 메마른 논둑에다가 비유를 해요. 예, 바로 당사슬이 결함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요. 자, 표면, 이거 세포 표면이라고 본다면 여기 이제 당사슬이 뜨문뜨문 듬성듬성 나 있고 아주 메말라 있죠. 수분이 부족한 상태이죠. 자, 환자들의 대부분이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환자들에게 이제 수분을 공급해주고 우리가 당 영양소를 비롯한 각종 영양소,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이제 공급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건강한 논이 되고 건강한 세포가 되어져서 이제 식물들이 잘 자랄 수가 있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논이죠. 생명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논이죠. 자, 이쪽으로 이제 만들어 드리는 역할을 이제 당 영양소와 이제 적절한 수분이 그리고 영양소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이제 통증에 시달리고 또 혈액 무기력하고 이제 이러잖아요. 자, 이런 근육 상태에서는 미토콘드리아 근육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ATP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ATP가 생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죠. 기운이 없어요. 그러죠. 그리고 이거는 혈액 순환 자체가 되질 않기 때문에 허혈성 통증을 유발해요. 그래서
질병 있는 사람들 보시면 대부분이 무기력하고 전신에 통증이 있고 이런 특징들이 있죠. 이런 환자들에게 우리가 영양소, 당영양소와 아미노산, 단백질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고 적절한 수분을 공급해 주게 되면 이렇게 인제 건강한 근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당화가 되는 과정을 보시면 DNA에서 RNA로 정보가 복사가 되고 RNA에서 리보솜으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인제 소포체에서 이 당사슬이 인제 부가가 되게 돼요. 원시 당사슬이 인제 부가가 되고 이제 골지체로 가서 이게 인제 효소 작용에 의해서 인제 깎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당사슬이 부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역할을 인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인제 호르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뭐 인제 그 세포막을 형성할 수도 있고 효소로 작용할 수도 있고 항체로 작용할 수도 있고 이제 자기 역할 목적하는 곳에 가서 인제 자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고 해서 효소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당화를 우리가 인제 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인제 당화도 인제 효소 작용에 의한 건강한 당화가 우리가 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 한다면 효소 작용에 의하지 않은 나쁜 당화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글리케이션이라 하거든요. 이 나쁜 당화는요.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걸 형성을 해서 이것들이 노화, 당뇨합병, 치매, 암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포도당과 과당을 과도하게 인제 형성이 되고 어 8 가지 필수 당 영양소를 공급했을 때 건강한 당화, 건강과 생명 유지에 필수인 이런 당화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이것이 인제 결핍된 포도당과 과당을 과다 섭취했을 때에는 이렇게 인제 AGES라고 하는 것을 생성하는 이제 나쁜 당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최종 당화 산물은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라 해서 이것들이 과도한 포도당, 과당들이 인제 들어가서 효소 작용이 없이 인제 그 당화 산물을 이제 축적을 해서 이것들이 노화, 당뇨합병, 동맥경화, 치매, 암 등을 인제 유발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혈관 내피 없이 이제 당사슬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건강한 당사슬을 가진 혈관이에요. 근데 인제 이 우측에 당사슬이 다 인제 손상이 된 이런 혈관을 보시면 이게 인제 정상적인 혈관 속에서는요. 혈행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는데 당사슬이 이렇게 손상이 된 혈관 속에서는 이렇게 인제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인제 혈소판이 응집하고 백혈구가 인제 염증을 일으키고 여기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면서 여기가 인제 AGES라는 것을 이제 형성을 한다고 그랬죠. 최종 당화산물. 그래서 이렇게 인제 플라그 같은 것들이 인제 형성이 되어져서 동맥경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환자들이 인제 검사를 해 보면 특별한 질환이 없는데 이렇게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통증에 시달리고 인제 이런 분들이 이제 기능적으로 아직 질병으로 진단 내리기 전 상태에서 인제 이렇게 인제 검사를 해 보면 백혈구 수치 중에서도 인제 림포사이트 같은 것들이 인제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인제 그게 인제 만성 염증 상태이거든요. 바로 인제 혈관에서부터 인제 염증이 생기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법을 가실 것이냐. 약을 써야 되나요? 아니죠.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약을 쓸 단계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질병이 기다리기를 기다리나요? 아니죠. 우리는 빨리 이 혈관을 이제 청소해 주는 글리코 영양소를 포함한 클린이라는 해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혈관을 이제 깨끗하게 건강한 혈관으로 인제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자, 정상적인 이제 당사슬이 덮여져 있어요, 세포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방어막이 잘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들어와도 공격을 하지 못하고 면역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에 이제 취약한 환자들이 있어요. 당뇨라든가 이런 고혈압이라든가 노화가 되어 있다든가 영양이 결핍되어 있는 이런 환자들은요. 당사슬이 이렇게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부터 아주 취약해요. 그러면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이제 사망률도 인제 높아지고 후유증도 굉장히 인제 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방어막을 우리는 인제 그 뮤신이라는 것으로 인제 방어를
하게 되는데 이 뮤신이 바로 당단백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뮤신이 글라이코프로틴 당단백으로 이렇게 잘 형성이 된 우리 이제 뭐 소화기라든가 호흡기, 비뇨기, 생식기는 이렇게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외부 독소로부터 이제 잘 방어가 된다면 이렇게 이제 글라이코프로틴이 뮤신이 이제 부족한 이런 이제 조직에서는 장기에서는 이렇게 인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로부터 공격을 받기 인제 쉽게 되는 거죠. 방어막이 이제 뚫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기를 요렇게 보시면 여기는 이제 비점막 호흡기, 폐포 점막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인제 점막층이 인제 뮤신이라는 걸로 잘 덮여져야지만 방어가 튼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제 뮤신이 글라이코프로틴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인제 등장액에 수분이 인제 들어가게 되면 단백은 이제 당 영양소와 단백질이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로 인제 효소 작용해서 잘 형성이 되고 당 영양소가 유산균에서 잘게 분해가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당단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영양소가 다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흡기가 인제 이런 인제 어 글라이코프로틴, 유신, 점막이죠.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게 되면 이런 인제 어떤 먼지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바이러스 이런 걸로부터 이렇게 이제 방어가 잘 되는 거죠. 바로 얘네들이 인제 글라이코프로틴이고요. 이제 프로테오글리칸, 당단백, 단백 다당체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동 점액이고 이거는 인제 어 막결합 점액이라 해서 이것들이 인제 점액으로 형성이 되어져서 우리는 이제 방어막이 튼튼하게 인제 형성이 되는 거죠. 바로 얘네들이 뭐예요? 당 영양소, 단백질, 그다음에 또 유산균, 그다음에 천연의 비타민, 미네랄, 그다음에 인제 어 우리가 풍부한 국물, 수분 이런 것들이 인제 이렇게 방어막을 잘 형성을 하는 것이죠. 소화기도 마찬가지예요. 소화기도 이렇게 당사슬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지만 소화기를 공격하는 이제 세균은 이제 헬리코박터죠. 헬리코박터로부터 이 뮤신이 인제 방어를 잘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먹은 음식들 영양소들이 인제 비타민 미네랄이라든가 어떤 영양소들이 잘 인제 흡수가 되게 돼야 되는 거죠. 장누수를 이제 설명을 저는 인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게 인제 장 상피 세포에 당사슬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제 손상이 된 거죠. 그러면 인제 정상적인 장 점막층과 정상적인 세균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요렇게 장을 인제 건강하게 만들지 않는 그런 식습관을 갖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인제 대장균이나 캔디다 같은 그런 인제 세균들이 인제 나쁜 세균들이 오글오글 하게 되고 이 점막층이 인제 손상이 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우측이 바로 장누수 상태인 거죠. 그래서 글루텐이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우리 음식에 들어있는 첨가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새는 장을 통해서 혈액으로 들어가서 IgG4, IgA 리액션, BN셀, BNT셀을 이제 이렇게 릴리즈해 가지고 이것들이 인제 염증을 일으키고 뇌를 치게 되고 음식 알러지 그다음에 자가 면역, 흡수 장애 인제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누수는 있게 되면 인제 우울증도 올 수 있고 뇌질환, 피부 질환도 올 수 있고 갑상선 질환도 올 수 있고 변비, 설사, 감염성 대장 같은 것들, 만성 피로, 그다음에 통증, 그다음에 감기 달고 살고 인제 이런 것들이 장누수에서부터 인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광염을 인제 한번 앓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인제 계속 이 방광염을 유발하는 그 대장균이 여기서 잠복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인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얘네들이 다시 인제 염증을 인제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한번 방광염에 걸리면 인제 재발이 잘 되는 인제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제 건강한 당사슬을 가진 이런 인제 방광 내 점막을 보시면 이렇게 방어가 튼튼하게 되죠. 이게 이제 당사슬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인제 어떤 세균이나 어떤 독소들이 공격을 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 당사슬이 이렇게 파괴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제 세균이라든가 독소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그게 방광염이 되고 간질성 방광염이 되고 이제 이렇게 인제 되는 거죠.
중추신경계는 바로 인제 그 수초라는 것으로 인제 덮여져 있죠. 우리가 인제 피복선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인제 신경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미엘린 쉐스라고 하는 수초가 바로 글라이콜리피드 성분으로 인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제 손상이 되게 되면 신경 전도에 인제 물질이 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인제 신경 질환이 인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이상 단백질이 형성이 되면 당화가 인제 잘 형성이 안 되고 인산화가 자주가 되면 그게 인제 파킨슨의 인제 특징이 되고 또 이상한 그 터 단백질이라는 걸 형성하게 되면 이제 치매 원인이 되고 또 인제 이렇게 과흥분을 하게 되면 이제 ADHD 같은 것들이 인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계의 인제 그 아주 건강을 위해서 이 신경세포막과 신경수초를 형성하고 있는 이 당사슬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인제 암 환자들이 참 인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 병원에도 암 환자분들이 인제 오시게 되면 저희는 인제 "전신 질환이다."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인제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대 의학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뭐 "위암이다." 그러면 위를 절제하고 유방암이다. 유방을 절제하고 폐암이다. 폐를 절제하죠. 방광암이다. 방광을 절제하죠. 이제 저희가 인제 통합의료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저희는 이제 전신 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암의 인제 근본 원인들이 바로 인제 그 소화기, 장의 문제, 그다음에 영양 불균형의 문제, 그다음에 중금속 독성의 문제, 몸의 염증의 문제,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백혈구들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저면역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암을 국소 질환으로 절대 보지 않고 이제 전신 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전신을 건강하게 해 주는 이제 통합적인 의료를 통해서 사실 저희 병원에서 인제 뭐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도 수술하지 않고 완쾌를 하는 그런 임상 결과들이 인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암세포의 특징을 보시면요. 이렇게 당사슬이 정상적인 이렇게 당사슬이 있다면 이것들이 인제 변형된 것들이 암세포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 인제 연골을 보게 되면 연골은 인제 콜라겐과 단백 다당체라는 걸로 인제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인제 칼슘 어떤 인 이런 것들이 인제 침착이 되어져서 연골과 인제 뼈를 형성을 하는 거죠. 근데 연골이 인제 손상이 되는 이제 처음 손상이 되게 되는 기초를 보시면 바로 뭐가 손상이 되냐면 바로 인제 이런 단백 다당체들이 인제 손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연골이 약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공격을 받게 되죠. 당사슬이 결함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게 인제 자가 면역 질환으로서 인제 퇴행성 관절염이 인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인제 오기 전에 연골이 닳았어요. 이런 것들이 인제 사인이 계속 오잖아요. 뭐 통증 퇴행성 관절염이 오기 전에 가성 관절증이라는 관절염이 아니지만 이제 관절염처럼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인제 오시면 저희는 인제 재빠르게 빨리 인제 무릎의 혈액 순환을 이제 좋게 해 주는 치료를 이제 해 주고 당 영양소를 이제 공급을 통해서 이 상태를 이제 빨리 이런 상태로 이제 복구를 해 주는 것이 인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당 영양소 칼슘과 같은 미네랄을 아무리 복용을 해도 이게 가서 침착할 수 있는 이런 배지가 없다고 그러면 그 미네랄은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 영양소와 인제 미네랄을 충분하게 인제 섭취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인제 수분을 공급해서 혈액 순환을 이제 원활하게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한 연골로 이제 회복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제 만성 난치성 질환을 가장 빠르게 우리가 인제 회복을 했을 수 있는 가장 속성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는 이제 글리코 영양소, 당 영양소를 기반으로 하는 인제 글리코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한 몸으로 인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이 글리코 영양소와 인제 유산균이죠. 두 가지가 같이 인제 들어가서 이것들이 인제 잘게 분해가 되면 인제 단순 당 형태로 인제 분해가 되어져서 그게 인제 결함이 생긴 곳을 이제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이 인제 미생물에 의해서 이 당 영양소가 인제 발효가 되면
단세 지방산이라는 그런 이제 좋은 물질들이 이제 생성이 돼서 이것들이 우리 인체의 장 점막 세포의 임파고를 자극해서 면역 세포를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면역을 조절하고 항암, 항염증, 호르몬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인제 당 영양소로 우리가 인제 섭취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식생활을 통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인제 당화가 결함이 된 그런 인제 난치 어 질환이라든가 인제 대사 질환을 앓게 되냐. 자, 여러분들은 어떤 식사를 주로 많이 하시나요? 자, 지금 우리 그 식생활의 거의 많은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제 간편하고 빠르게 취할 수 있는 음식들이 바로 우측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인제 사실은 인제 중독성 있는 맛을 또 갖고 있죠. 근데 이런 음식을 통해서는 절대 당 영양소 우리가 필요하는 당 영양소를 비롯한 영양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나쁜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이제 신선한 녹황색 야채류들이 바로 좋은 탄수화물이다. 여기서는 당 영양소도 있고 비타민, 미네랄도 인제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만 먹어서 되냐? 앞에서 설명했듯이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다. 이제 그게 인제 저희가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당 영양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음식물들이 버섯류, 수액류, 검류, 곡식류, 과일류 이런 이제 야채류 이런 것들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먹거리 속에서 당 영양소가 많이 인제 소실이 되어져서 실제는 글루코즈, 포도당이죠. 그다음에 인제 갈락토스 요렇게만 인제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필수 영양소인 나머지 당들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인제 대사 질환이라든가 이런 앞에 나열했던 질환들을 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저희 제가 인제 의사로서 사실 "밥만 잘 먹으면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그죠? 뭐 이런 뭐 당 영양소를 이렇게 막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밥만 잘 먹으면 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치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먹어도 우리는 결핍된 식단 로 인제 그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우리 인체에서 가장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대로 이렇게 중요한 당 영양소를 우리 식사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없다라는 게 지금의 현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인제 여러분들 식사를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은 흰쌀밥, 빵, 뭐 이런 면류 이런 인제 뭐 햄버거나 이런 피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요.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포도당을 넘치게 우리가 과잉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의 과일에서는 비타민, 미네랄이 거의 인제 실종이 됐고 거의 뭐를 과당만을 이제 섭취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포도당과 과당을 만을 섭취했을 때 우리는 인체는 비효소적 당화를 일으켜서 그게 인제 나쁜 당화를 통해 이제 AGES라고 하는 그런 인제 암을 유발하고 치매를 유발하고 노화를 유발하고 이제 당뇨 같은 것들을 합병증을 유발하는 그런 이제 나쁜 산물을 유발시키는 이런 음식들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이 주로 이런 것들로 인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인제 저희 병원에서 인제 환자들이 입원을 하셨을 때 인제 암 환자들한테 제공하는 식단이에요. 그리고 인제 당뇨 환자들한테 인제 권장하는 인제 식단이에요. 여기에 보면 단순 포도당이나 단순 뭐 어떤 과당 이거는 인제 뭐 사과는 쪼끔 있는데요. 지금은 인제 거의 과일도 먹이지 않습니다. 이게 초창기에 저희가 인제 해 놓은 건데 그림을 다시 인제 설정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과일도 먹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제 탄수화물 인제 단순 포도당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당류들은 섭취하지 않고 당뇨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인제 단순 포도당을 이제 섭취하는 그런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이렇게 인제 단백질 대용식, 식사 대용식과 풍부한 샐러드, 풍부한 국물 이런 식으로 인제 식이요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글리코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당 영양소에 국한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 이제 이런 식품들이죠. 현미, 쌀겨 이런 것도 눈여겨 보시면요. 버섯류, 통곡류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우리 인제 모유 이런 것들이죠. 과일, 사과의 껍질류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인제 2 세대 당 영양소는 어 당 영양소가 인제 8 가지 단당류가 우리가 필수로 필요로 하는데 자 키틴, 뭐 링자이, 알로에, 아세만난, 뭐 인제 에키네시아, 표고버섯 이런 데서 인제 추출한 몇 가지 단당류들을 이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2 세대 당 영양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제 3 세대 당 영양소가 바로 인제 엠브로투스 라이프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실제 인제 6천여 식물을 다 분석해서 이제 천연 청정 지역에서 자생하는 천연 식물에서 요런 이제 원료들을 알로에베라나 약용버섯, 자원형, 가티검, 뭐 부시프럼, 아카시아검, 뭐 트라카간트검, 그다음에 낙엽석 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제 분석을 통해서 인제 어 당 영양소를 이제 조성해 놓은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인제 혜택을 보고 있죠. 이런 간편하게 엠브로투스 라이프라는 것을 통해서 8 가지 단당류를 이제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런 이제 당과학, 당생물학에 입각한 당 영양소의 원리를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왜 엠브로투스 라이프를 이제 치료의 어떤 보조제로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지 어떤 이제 그 인제 설명을 지금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글리코 영양소가 이렇게 인제 이렇게 우리 건강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5대 영양소 하면요. 뭐 이렇게 아미노산,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탄수화물에 있어서 단순 당을 포함해서 이렇게 인제 8 가지 단당류들을 우리는 필수 영양소로 인제 말씀을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제 스티브 뉴전트 박사라는 분은 이제 2022 년도 세계 그 탑 100 인에 드는 의사에 선정되신 분이고요. 어 이분이 인제 "당 영양소 없이는 아무리 좋은 비타민도 미네랄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인제 하셨어요. 그래서 2003 년도에는요. MIT 공대에서 21 세기 세계를 바꿀 10대 기술 중에 하나로 바로 당질학이라는 당질 공법을 이제 선정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 제임스 펄슨이라는 학자가 이 인제 연구의 인제 책임 연구원이었는데 이분이 "내가 이 150 그램짜리 당 영양소를 내가 팔려고 그러면 150만 불에 팔겠다." 이런 식으로 어 15만 불에 팔겠다. 이렇게 인제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당은 생명과 직결된 영양소이고 우리가 당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이 의학적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거대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겨우 사과의 한 입을 베어 먹었을 뿐인데 그 사과는 얼마나 달콤하고 거대한지 모른다. 이 당생물학 세계를 우리는 아직도 이제 겨우 한 입을 베어 먹었을 뿐이다.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밝혀야 될 그런 과학적 사실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의학의 혁명을 보시면요. 뭐 천연두를 발견했고 페니실린을 발견했고 DNA 이론을 정립을 했어요. 지금 시대에 있어서 글리코 영양소를 발견한 것이 저희는 또 하나의 혁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오늘 제 당생물학에 입각한 당 영양소의 가치에 대한 말씀 나눠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자,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